급여 제공 지침 교육 중에서 종사자 윤리 지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권, 그리고 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요.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서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및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그 정의를 보면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 도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침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또 방향을 인도해주는 준칙을 말하는데요. 종사자 윤리 지침의 기본 원칙은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요.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요. 또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운영자하고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도 있고요.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은 첫째, 어르신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을 한다. 또 복지 증진에 헌신한다.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현재 사실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되겠고요.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비밀 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비밀 보장 또 개인정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일을 하면서 얻은 그러한 정보들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또 법에서 정하는 관계 법령이나 각 기관에서 정한 정관, 기타 기관의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또 준수해야 하고요. 전문성의 향상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 또한 해야 합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항상 밝은 미소와 공손한 자세로 대하며 용모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합니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고요.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및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천을 약속드려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직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는 다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윤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수급자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이죠. 그죠? 내가 맡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윤리입니다. 첫 번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요.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요. 어르신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합니다.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 취향, 또 경제적인 지위나 정치적 신념, 정신 및 신체적인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고요. 또 보호를 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유지를 하고요. 정보 공개 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또 존중해 드리고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대상자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상자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의 역량 강화 및 만족을 최대화합니다. 또 서비스 계획이라든가 그 과정, 종결 등의 서비스 전 과정에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하고요. 관련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 대상자의 의사 표현과 자기 결정권을 최대화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자면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그러한 의사소통 방법 또한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서 서비스에 따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하고요. 서비스 내용과 과정을 설명할 때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윤리 마지막을 보면 알 권리를 존중해서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알 권리는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장기요양 제도뿐만 아니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도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어르신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어르신한테 맞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문자로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물론 어르신뿐만 아니고 전 국민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 본인도 함께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 참여 등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모르던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 받거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에 참여하셔야지만 되고요. 특히나 전문직에 있다면 누구라도 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까지는 직무교육으로 대체를 했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중요하죠, 그죠?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알아보셔도 좋지만 본인이 어르신들과 대화해서 알아보셔도 좋지만 이미 서비스를 하기로 계약을 하는 상태에서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에게 어르신의 성격이나 습관 또 선호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 또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파악해 두시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동기 유발자의 역할인 거죠. 이 동기 유발자는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에게도 필요하고 간호사에게도 필요하고 어떠한 직종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한 역할인데요.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오줌 누고 싶어 내지는 똥 누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기능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운다라기보담도 최대한 혼자 스스로 일어서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들어도 그렇게 도움을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공 원칙 세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대상자가 만약에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냥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 목욕할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욕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목욕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다섯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상태 관찰을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록을 해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매일매일 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자세히 관찰을 하면 식사량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소변 양이 조금 줄어들거나 또 기분이 나빠졌거나 더 좋아졌거나 뭐 그러한 상태의 변화는 누구든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잘 관찰하고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관리 감독관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죠. 그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일곱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또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는데요. 서비스를 추가하는 거는 방문 목욕만 받다가 뭐 방문 요양을 추가한다거나 또 방문 요양만 받다가 간호를 추가한다라든가 또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고요. 변경한다라는 것은 오전에 서비스를 받다가 오후에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면 3시간씩 매일 받다가 4시간씩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추가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시설에 고해야지만 공단과 연결된 전산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그 욕구가 또 반영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이 상충된다라는 것은 의견이 서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의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텐데 이 기관의 책무 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의무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 말씀드려서 중간에 개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보다 원활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서비스 제공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등의 어떠한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어르신을 해하지만 않았다면 배상책임보험공단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각 기관마다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고는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지 빨리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간 삽입, 허비는 가래 끓는 거 석션이라고 하죠. 그죠? 하는 행동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비위간 삽입은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입과 위로 또 아니면 코와 위로 이렇게 연결된 그 관을 말합니다. 그것 삽입. 그리고 관장, 도뇨는 오줌이죠. 그다음에 욕창 관리, 투약, 경구약 및 외용약을 제외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간호법 위반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경구약이라고 하면 입으로 먹는 약을 말합니다. 알약, 그죠? 가루약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외용약은 당연히 연고이고요. 그래서 경구약, 이 알약이나 매일 먹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알약이라든가 가루약,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간호사가 바르라고 주는, 의사가 도포하라고 내어주는 연고 같은 것들을 제외한 그 모든 투약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의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고요.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깁니다. 119를 불러서 옮겨가고요.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합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설장하고 관리 책임자와 의논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볼 건데요. 첫째,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 또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행위, 이것도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자, 가족, 타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을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또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도 당연히 안 되고요.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는 행위도 안 됩니다. 명절에 고생했다고 뭐 2만원, 3만원 주던데요. 그것도 안 돼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이거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반이 되는 거죠. 그죠? 위반되기 때문에 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금령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시설이든 요양시설이든 또 재가이든 집이잖아. 그죠? 재가이든지 간에 어르신이 계시는 모든 곳이 금령구역입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고요. 물건을 팔거나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 부담을 하게 하는 행위 역시 안 되겠습니다. 추가 부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나는 180분 제공하고 240분 했다라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해야지만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달은 뭐 55시간인데 어르신 5시간만 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 기록을 고의로 변조하는 행위 안 되겠죠. 당연히 뭐 급여 제공 기록지는 특히나 몇 년 후에도 환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14번째는 대상자를 존중하고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외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주로 퇴근하고 난 뒤에 친구들 만나서 아니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동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내가 모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대신하거나 자신의 건물을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또한 안 되는데요. 내가 센터에 우리 어르신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 이렇게 변경을 요청을 해서 도저히 이제 미안해서 센터 얘기 못 하겠어. 그러면서 친한 친구에게 오늘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네가 좀 와서 해. 내가 다음에 너 한번 어르신 모셔줄게.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데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자주 이렇게 변경을 하셨다고 해도 물론 내 편의에 의해서 어르신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이나 뭐 날짜 같은 거 자주 변경하시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쩔 수 없어서 변경을 하셨다면 그래도 기관에 꼭 반드시 얘기하시고 서비스 계획 그다음에 장기 요양 요원을 수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예요.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내가 301호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302호 할아버지 보니까 등급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등급이 나오니까 제가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지는 제 차로 공단까지 가셔서 신청하십시오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단에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 간 윤리 기준입니다. 존중과 신뢰로 대하고요. 절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센터의 정책과 사업 목표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정진을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정한 목표 그리고 그 기관이 정한 정책에 호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드려야 하고요. 특히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센터에서는 상태 변화 기록지를 아주 쉽게 작성하도록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많이 작성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 기관의 정책이나 이 목표를 같이 협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 상호 간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키고요. 이에 반하는 경우에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서 대처합니다. 또 부서가 다르더라도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요. 상호 간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사, 영양사 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운전사까지 다 계십니다. 그죠? 이분들 서로의 직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정하고요.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급 직원은 하급 직원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도와드려야겠죠. 그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가르쳐 드려야 하고요. 하급 직원은 상급 직원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합니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뭐 어르신에 대해서 뭘 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아니라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뭐 상충이 되면 기관들마다 고충 처리 하는 창구가 열려 있죠. 그죠? 그쪽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에 대한 윤리 행동 강령인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센터의 정책과 사업 목표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정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관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센터 활동 제일 대표적인 게 직원 회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센터의 재산을 소중히 사용해야 하고요. 민간 자원을 모집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창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요원들의 사회에 대한 윤리, 행동 강령입니다.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하는데 사회적인 약자는 굉장히 많죠. 그죠? 쉽게 만나는 노인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여성도 사회적인 약자이고 어린이도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등등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는 노인에 대한 그러한 존중, 인권 존중을 하고 평등을 위해서 헌신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사실 지역사회 문제까지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자원봉사를 나가신다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또는 공단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직원 윤리 관련 문제인데요. 첫 번째, 신체 구성 및 행위 제한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절박성이라고 하죠. 그죠?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비대체성입니다. 정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신체적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싫어라고 했는데도 그냥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편하기 위해서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이나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또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요. 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 규정에 위반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르신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데요. 수급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 변경 또는 이용 종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회하는 어르신 돌보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저희 기관에서 못 모시니까 다른 기관으로 가십시오라든가 아니면 폭력이 있는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기관에서는 도저히 못 모실 것 같으니 다른 기관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설 변경 또는 이용 종료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는 많죠. 그죠? 입소 정원이 작거나 아니면 이 입소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반드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 불가피한 경우인데요.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시설 변경 또는 이용 종료 시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고요. 의사 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서비스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를 하고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택권 존중 마지막은 서비스 중단 사유인데요.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기 요양원 말고 내 친구가 있는 다른 요양원으로 갈 것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아우 어르신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더 잘 해드릴 테니까 좀 더 계셔 주십시오 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직원 윤리 관련 문제 세 번째는 직원의 신분 관련 정보 제공인데요. 장기 요양기관 직원은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인데요. 이 전문직이라고 하면 국가고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첫째,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둘째,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 취향, 경제적인 지위, 정치적인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네 번째는 우리는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 정진에 헌신하고요.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 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여섯 번째,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은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인데요. 역시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성취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서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등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982년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제정된 이후 2023년까지 5차 개정을 했었는데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주된 핵심은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라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다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인데요.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입니다. 그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 두 번째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원칙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에 도전하여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사회복지사는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 활동을 한다. 다음은 간호사 윤리 강령인데요. 간호사협회가 올해 들어서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간호사 윤리 강령 역시 2023년 2월에 5차 개정을 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윤리 강령을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성적 지향, 질병, 장애, 문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한다. 2.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3.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4.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 간호 대상자를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 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5.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6. 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 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존,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간호사는 첨단의 과학 기술을 포함한 생명과학 기술의 적용을 받는 간호 대상자를 돌볼 때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한다. 8.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에 따라서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9. 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 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 10.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과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 간호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 간호사는 의료 자원의 분배와 간호 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성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 12.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인으로서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14.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이나 간호 관련 종사자와 협력하는 경우 상대를 존중과 신의로서 대하며 간호 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15.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이나 간호 관련 종사자에 의해 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6. 간호사는 첨단 생명과학 기술을 적용한 보건의료 연구에 협력함과 동시에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처한다. 다음은 간호조무사 윤리 강령입니다.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는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공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 대상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간호조무사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간호하고 간호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간호 환경을 조성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 법규를 준수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간호조무사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을 통해 간호 인력으로서 직무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간호조무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권익과 처우 개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협회 활동과 사회 및 정책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간호조무사는 국민 건강 향상에 관한 정부의 요청에 협력하며 사회적 재난과 국가적 위기 상황 시 구호 및 의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다음은 물리치료사의 윤리 강령입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는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민족, 지역, 인종, 종교, 성별, 신분의 차별 없이 전 인류에게 봉사한다. 2.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정진과 장애 예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3.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학 연구 활동에 앞장선다. 4. 고통받는 환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친절과 정성으로 책무를 다한다. 5. 전문 직업인이라는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타인의 귀감이 된다. 6.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7. 그 개인의 권위나 이름이 상업적 광고에 이용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8. 동료 회원은 물론 타 유관단체와도 친목을 도모하여 협회를 유지한다. 9. 회원 공동체 바탕 위에 본회의 무한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다. 10. 물리의학 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 아래 최신 기술 정보 교류에 동참한다. 다음은 영양사 윤리 강령입니다.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는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 의무와 권리인데요. 1. 영양사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헌신하며 특히 소외된 자들의 영양 상태 개선에 앞장선다. 2. 영양사는 자기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힘쓴다. 3. 영양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존중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4.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영양사 직계,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다음은 직업관입니다. 1. 영양사는 고객에게 최상의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에 힘쓰고 이를 활용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영양사는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3. 영양사는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 자격에 적합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영양사는 모든 사람의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사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등한 영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직무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정보는 국민 건강 정진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6. 영양사는 어떠한 불이나 부도덕한 행위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자긍심을 갖고 맡겨진 책임을 다한다. 7. 영양사는 다른 보건의료 전문인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상호 협조한다. 8. 영양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영양사 윤리 강령 세 번째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임무입니다. 1. 영양사는 영양 전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학문 연구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2. 영양사는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국민 영양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국가 영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영양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데 힘쓴다. 마지막으로 소속 기관에 대한 책무입니다. 1.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및 영양사 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회원들과 서로 협조한다. 2. 영양사는 소속기관의 규범을 따르며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영양사는 영양사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보고하여 영양사직의 자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치료사 윤리 강령입니다. 작업치료사 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작업치료사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상, 종교,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서비스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작업치료사는 대상자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3. 작업치료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작업치료사는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검증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한다. 5. 작업치료사는 성실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6. 작업치료사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7. 작업치료사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를 대하며 상호 권익을 정진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한다. 8. 작업치료사는 후배의 양성과 교육 수준의 고양에 힘쓰며 공익 보장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9. 작업치료사는 전문 분야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치료 사항에 관한 보고와 기록의 의무를 지킨다. 10.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의 제반 지침과 정부 법률 및 협회 정책을 준수한다. 종사자 윤리 지침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